일요일 오후 이 시간쯤 되면 보람을 느끼거나 또는 진한 아쉬움이 허덕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이번 주말 등산, 배드민턴, 골프 등 평소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했던 분들은 나름 보람을 느끼겠지만 소파와 물화일체가 된 분들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이 진짜 원하는 건 거창한 활동이나 장비빨을 요구하는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 은퇴자 협회에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걷기였습니다. 2위는 굳은 몸을 펴주는 스트레칭, 3위는 가벼운 체조였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장비도 비싼 레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발로 땅을 딛고 내 팔을 쭉 뻗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활기를 느끼고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얘기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돌기, 고양이들처럼 한가로이 햇볕 쬐기, 그 느릿느릿한 걸음 속에서 진짜 가족의 대화가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말을 후회하고 있는 분들 지금 즉시 일어나서 기지개 켜며 스트레칭 해보실까요? 귀찮아도 팔 좀 뻗어보세요. 하늘 위로 쭉쭉.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1순위는 건강일 텐데 그 건강을 지키는 1등이 걷기라고 하니까 누구나 아주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좋습니다. 사실 걷기만큼 인간에게 진짜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시죠. 신체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가성비 만점의 운동. 심지어 걷다 보면은요, 좋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실제로 철학자 칸트는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즐겼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걷는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걷기에 거창한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일요일 오후에 소중한 사람과 보폭을 맞춰가는 것 그거 자체가 사랑의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밖에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 분들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체조하면서 몸을 좀 깨워보시죠. 근데요, 몸이 깨어나면 곧바로 운동화끈 메고 계실걸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봐보겠습니다. 5282님, 미리 반가워요. 친구가 프리스타일 재미있다고 계속 추천하길래 들으러 왔습니다. 활기찬 미디의 목소리에 저까지 에너지를 받게 되네요. 오후에 듣기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분들이 추천해준 경우가 종종 있던데 그 사연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282님 너무 반갑고요. 또 추천해준 친구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8176님. 저는 여자지만 예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성수동에 왔는데요. 와, 여기 커피숍에 있는 여성분들 모두 연예인 같아요. 크크크크. 덕분에 눈 호강 제대로 하고 갑니다.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예쁜 사람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냥 뭐 예쁜 사람이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들의 스타일, 메이크업, 헤어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성수동에 지금 가장 핫한 곳이죠. 현 시점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성수동에 많이들 모여 있어요. 그런 분들.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은데. 8176님 눈 호강 제대로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0528님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도전하게 되셨네요. 나중에는 취미 삼아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어요. 40대를 써주는 곳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점점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좀
동네에서 하는 약간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은 드립 커피 파는 그런 곳들 있죠. 그런 곳에서는 40대 이상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있어도 오히려 더 약간 전문성도 느껴지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여유로움도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0528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배우고 또 도전하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0528님, 화이팅! 자, 다음은 6533님인데요. 우리 딸은 한글은 뗐지만 책은 반드시 엄마가 읽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쯤 혼자 책 읽는 아이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많이 나오는 그 뭐 홍보용 사진이나 어 광고 영상에서 종종 등장하죠. 아이가 책 읽고 있고요. 그 옆에 혹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님이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 예, 그런 게 로망이시군요. 근데 그 따님이 일단 엄마가 읽어주는 책이 너무 좋고 엄마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간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1811님,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신청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괜히 마음이 허한 일요일입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왜 허하실까요? 그 마음, 그 허한 마음 제가 채워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곽진원이 부릅니다. 일종의 고백. 미디 드라마 스타트업 보셨어요? 수지 씨가 출연한 건데 저는 엄청 재미있게 봤거든요. 요즘에 다시 보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들었던 김필의 어느 날 우리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네,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저는 드라마는 보지 못했는데 이 노래는 종종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6473님의 사연 봐볼 건데요. 친구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만나보라고 계속 권하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아직도 너무 어색해요. 이 소개팅에서 정적이 흐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473님.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남을 가져보고 싶은 분들은 계속 소개받는 것 같고요. 나 그 자리 너무 어색해. 나 그냥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몇 번 해보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6473님은 그러면 자만추 파이신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6473님에게 맞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굳이 안 맞으면은, 그 어색한 자리를 가져야 할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니까 좀 1시간 좀 어색하면 어때요? 그냥 뭐 혹시 아니까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소개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 다음은 5208님의 사연 봐보겠습니다. 평생을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살아온 딸이 국수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지켜봐줘야겠죠? 몸도 많이 약한 아이인데 잘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많이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혹시 따님이 평상시에 요리를 좀 잘 하셨나요?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도전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게 지금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님 그리고 5208님 화이팅 해드릴게요. 0156님 아이들이 소풍 가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말에는 멀리 다녀오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미디가 추천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 살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당일치기로 좀 멀리 다녀오고 싶으시다고요.
글쎄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제 주변에 보니까 강화도로 많이 다녀오시던데, 강화도 굉장히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이면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데 굉장히 색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947님, 엄정화 씨의 포이즌 듣고 싶어요. 집에서 흔들 거예요. 흔들고 싶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5님도 디바의 왜 불러 하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두 곡 들으면서 같이 흔들어 볼까요? 먼저 엄정화입니다. 포이즌,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그녀를 사랑해줘요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깊은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 하동균인데요. 하동균 씨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사실 세븐데이즈 멤버로 활동했을 때만 해도 미성에 가까운 목소리였다고 해요. 네, 원티드라는 그룹으로 옮겨오면서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지금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녀를 사랑해줘요는 2006년에 발매된 하동균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곡입니다. 하동균 씨의 동굴 목소리가 이런 동굴 목소리가 노래에 착 달라붙어서 곡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한 남자의 순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많은 남성분들이 노래방 애창곡으로 이 곡을 꼽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를 여성 가수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발라드 강자 가수 지아 씨입니다. 지아 씨의 술 한잔 해요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신청곡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지아 씨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그런 지아 씨가 이 남성의 시점으로 쓰인 그녀를 사랑해줘요를 여성의 시점으로 개사해서 다시 불렀는데요.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와 섬세한 감성이 노래의 절절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그리고 지아 씨가 부른 그녀를 사랑해줘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듣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노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만나보겠습니다. 이 곡 원곡 가수 누굴까요? 아마 많은 분이 김광석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열창하던 모습이 강하게 박혀 있죠. 그런데 이 노래 원곡 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음유시인 이정선 씨입니다. 이 노래는 이정선 씨가 1984년에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노랫말은 슬픈데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는 경쾌하기까지 합니다. 그 절묘한 매칭이 아주 인상적인 노래인데요. 항상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던 날 화자를 떠나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정선 씨가 TV를 보다가 한 여성이 눈물 때문에 마스카라가 번진 장면을 보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언제 울게 될까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쓰게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노래를요. BAP란 그룹의 멤버인 영재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영재 씨는 2019년에 드라마 99억의 여자에 삽입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다시 불렀는데요. 차분하고 감미로운 분위기의 편안한 영재의 목소리가 새로운 분위기의 노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원곡보다 가볍고 부드러워진 분위기가 봄날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이정선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영재가 부른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1세대 걸그룹 트렌드를 이끌었던 주인공이자 가요계의 영원한 트윙클 스타 핑클입니다. 추억의 이름 핑클. 무려 지금 5세대 걸그룹들이 차트를 나눠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핑클을 왜 소환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핑클의 주축 멤버이자 지금도 활발하게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효리 씨가 의미 있는 신곡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핑클의 멤버 중에서 이효리 씨는 가장 다채로운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핑클의 존재감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핑클의 음악 얘기 돌아보고요. 또 히트곡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기대가 됩니다. 핑클의 곡들. 자, 핑클은 SES와 함께 90년대 가요계를 논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걸그룹이잖아요. SES가 97년에 데뷔했고 이듬해인 98년에 핑클이 등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두 팀은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후발주자인 핑클은 약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SES의 컨셉이 소녀와 요정 사이였는데요. 뭐 풍기는 외모도 그랬고 또 음악 스타일이나 홍보 전략도 신비한 소녀에 수렴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핑클은 어땠을까요? 핑클 역시 초반에는 SES와 비슷한 컨셉으로 갔습니다. 데뷔곡 블루레인이 잔잔한 발라드였거든요. 그 당시엔 또 신비한 가수 전략, 얼굴 없는 가수 이런 전략도 많았었고요. 가요계에. 그런데 영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가 발빠르게 후속곡을 밀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내 남자친구에게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 아시죠? Call me, call me, call, call, give a call. 난 네 거야. 물론 이것보다 음은 높지만요. 자, 이게 빵 터지면서 핑클은 엄청난 사랑, 특히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됐고요. 심지어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 슈퍼 걸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초반에 다소곳한 캐릭터보다는 친근하고 발랄한 이미지로의 어필이 신의 한 수가 된 건데요. 그리고 나온 2집 타이틀곡 역시 영원한 사랑이었는데 이 노래에서 그 약속해줘. 예, 물론 역시 이것보다 음이 높았죠. 이런 킬링 포인트로 대박을 터뜨리고 핑클의 거침없는 질주는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핑클이 발라드를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데뷔 앨범의 3속곡인 루비도 발라드풍의 노래였고요. 또 음반을 발매할 때마다 괜찮은 발라드를 수록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음악 시장에서 발라드는 스테디셀러 장르라서 스킵하는 건 무리가 있었고요. 업템포의 노래에서는 발랄한 소녀를, 그리고 발라드에서는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내뿜는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핑클은 점점 국민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옥주현 씨를 제외한 멤버들의 가창력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단점들을 개개인의 매력과 또 그 매력에 딱 어울리는 노래들로 극복을 했었는데요. 자, 그럼 난 네 거야 약속해줘. 자, 이 부분 언제 들어도 설레는 이 말들 오랜만에 이어서 들어볼까요? 내 남자친구에게 영원한 사랑 그리고 루비까지 띄워드려요. 생각해보면요. 핑클은 가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걸그룹 중 한 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활동 시간 중에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요. 그리고 각자 솔로로서도 괄목한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이효리 씨는 솔로로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섹시 아이콘으로 거듭났고요. 성유리, 이진 씨는 연기자로 화제를 모았고요. 옥주현 씨는 뮤지컬 배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무엇보다 4명 모두 별다른 구설수가 없었다는 점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4명이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는 예능도 같이 찍고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언젠가는 핑클의 공연도 하고 또 신곡도 발표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쯤에서 노래 들어볼 텐데요. 핑클이 2001년에 발표한 3.5집 수록곡이자 혜은이 씨의 히트곡을 커버한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이효리 씨가 이번에 발표한 신곡이에요. 노영심 씨가 작사 작곡하고 남편 이상순 씨가 프로듀싱을 담당해서 기대가 되는 노래 달라요까지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보이그룹 샤이니의 리더 온유 씨가 최근 5번째 미니 앨범을 내놓고 팬들과 즐거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그 특유의 순수한 미소와 담백한 보컬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온유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랑 딱 맞는지 아니면 온유라고 진짜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신 걸까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온유 씨는 2008년 샤이니의 멤버로 데뷔했을 때부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 씨의 이 진짜 저력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게 배워나왔는데요.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와중에도 언제나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을 놓지 않았거든요. 사실 온유 씨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수술 그리고 공백기, 음악적 고민들. 하지만 온유 씨는 그 시간들을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로 삼았고요. 마침내 2018년부터 솔로 앨범들을 통해 자신만의 서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온유가 추구하는 음악은 크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한번 스며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맛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곡 Tough Love는 음악적 성장의 정점을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운드적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노래였는데 온유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요. 해외 유명 송라이터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샤이니의 온유에서 뮤지션 온유로 온유 씨가 차분하게 하지만 치열하게 지어올린 커리어, 그 어떤 아이돌 출신 가수보다 더 견고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온유 씨의 음악 여정이 부드러우면서도 터프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신곡 Tough Love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정규 1집 타이틀곡 오 서클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 곡은 보면 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천재 같은 분, 바로 유세윤 씨입니다. 진짜 유세윤 씨는 뭐 개그맨, 진행자, 너튜버, 심지어 가수까지 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능력치를 뽑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유세윤 씨가 이번에는 웃음기를 싹 빼고 근사한 발라더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유세윤 씨 음악적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에 그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남성 듀오 UV를 빼놓을 수 없죠. 뮤지 씨와 함께 결성한 UV는 집행유예, 쿨하지 못해 미안해 같은 곡들을 통해서 90년대 뉴잭 스윙과 힙합을 기가 막히게 오마주했었는데요. 웃기려고 시작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너무 당황스럽다는 평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았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서트 무대에서 섭외하기까지 했어요. 같이 곡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이런 유세윤 씨의 음악 속에서는 언제나 유머와 감각이 공존했었는데요. 하지만 유세윤 씨는 그냥 단발성 개가수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간 윤종신을 패러디한 월세 유세윤 프로젝트를 꾸준히 밀어붙이기도 했고요. UV 활동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 내가 아니기를에서는 유성은 씨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유세윤을 싹 걷어내버렸어요. 천재적 개그맨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 뮤지션 유세윤의 진한 페이소스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니까요. 지금 바로 그 반전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유세윤 피처링 유성은의 내가 아니기를, 그리고 UV의 히트곡들이죠. 쿨하지 못해 미안해, 박진영과 함께한 이태원 프리덤까지 띄워드립니다. 자,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렌지 캐러멜의 립스틱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